제가 팔랑귀잖아요. 악수 신청하지 마세요. 사인 신청하지 마세요. 사진 신청하지 마세요. 이재명 그거 해주다가 난리 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아직 민주당 당원입니다. 지금 국힘에서 아무리 유력한 대선 주자라 그래도 부결되면 역적돼요. 역적. 전환길은 아휴 이상해 이 양반. 저는 정광훈도 싫어요. 야당도 할만해. 인기가 별로던데. 한동훈이 국힘 후보가 될 것 같다. 홍석현이 가입돼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 주제요? 다음 주 주제는 사실상 하나밖에 없다. 탄핵안, 가부. 다음 주에 거의 나올 것 같은데? 탄핵안이 가결될 것 같다. 주식 사세요. 부결될 것 같다. 주식 파세요. 왜냐? 부결되면은 윤석열 정권 유지고 그것은 곧 재계엄이죠? 그러면 팔아. 해외 펀드 다 도망가니까. 가결된다. 가결되면 윤석열 하야죠? 조기 대선이죠? 그러면 희망. 물론 국힘에는 좀 부정적이지만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뭘까?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계엄이 터졌을 때는 가결 쪽이었어요. 저는 아주 심하게까지 얘기했었죠. 윤석열은 탄핵이 되고 사형을 당해야 하고 다음 대통령이 그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와서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부결돼야 하냐? 그것도 모르겠는데? 요 얘기만 잠깐 하고 갈까? 탄핵. 이재명 암살 소리 있던데요. 그래갖고 지금 이재명 지키자고 악수 신청하지 마세요. 사인 신청하지 마세요. 사진 신청하지 마세요. 이재명 그거 해주다가 난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바짝 졸았어. 근데 나는 그딴 게 아니고 적은 내부에 있다. 문재인 아직 민주당 당원입니다. 많이 죽었어. 물리적으로 죽은 애도 있고 박원순도 갔어. 노회찬도 갔어. 또 물리적이지 않게 법적으로 가신 분도 있지. 또 안희정도 갔지.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는 안희정 편이었거든? 또 누구 갔니? 많이 갔어. 아무튼 나는 문재인한테 묻고 싶은 말은 하나라니까요. 당신 왜 그렇게 사람을 죽여? 당신 연쇄살인마야? 나는 문재인한테 물을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윤석열 당연히 탄핵돼야 하고 사형 당해야 한다. 집행해라. 막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왜 모르겠냐? 제가 팔랑귀잖아요. 제가 귀가 이게 팔랑팔랑해요. 제가 말을 좀 세게 하니까 되게 고집세고 막 제가 말빨로 조져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저는 팔랑귀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못 믿다가도 한 두세 번 술 먹으면서 듣고 그러면요. 그런가? 그래서 사기도 잘 당하고 그래요. 이제 허당. 근데 지금 집회가 광화문파, 여의도파 또 더 갈라졌잖아. 지금 또 난리 났어. 개파가 5분 전에 지금. 아니 국힘 만약에 가결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음 대선 어떻게 치를 수나. 이게 지금 후보 누구야? 지금 후보가 못 나와. 생각해보세요. 지금 국힘에서 아무리 유력한 대선 주자라 그래도 내가 국힘을 이끌고 나를 따르라. 국힘 다음 차기 대선에서 내가 다 한 자리씩 주고 내가 이길게 라고 말을 못해. 왜 못할까요? 부결되면 어떡할 거야? 부결되면 역적돼요. 역적. 윤석열이 개부터 날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만약에 가결됐다.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돼. 그럼 60일 만에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셔가지고 60일 만에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합니까? 가뜩이나 불리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권은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가결되면 정권은 그냥 넘어갑니다. 무조건. 물론 몇 프로 나오긴 하겠지. 그래서 저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래서 모르겠냐. 그게 아니고 이 집회에 너무 사람이 많아. 옛날에는 보수 집회하면요. 노인 집회였어요. 노인 집회. 어버이 연합 이런 거 막말로 그냥 일당 2만 원. 근데 청년들이 너무 많아. 걔중에 하자 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좀 이상한 놈들. 근데 민주당엔 그런 놈 없냐고. 어디에나 다 있어요. 분탕종자, 백수 새끼들. 이 틈에 정의로운 척하고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은 많이 오지. 그리고 상대 당에서는 아유 쟤네들 다 그런 애들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청년이 미래라고 보거든요. 너무 많아. 그래서 물론 민주당 쪽에서 탄핵 가결 주장하는 쪽에도 청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야로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가부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은 민주당 쪽, 탄핵 가결 쪽이죠. 여기 집회, 국힘 집회 요걸 취재하잖아요. 기자들이. 대표적으로 MBC, KBS, TV조선, JTBC. 다른 방송국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뜨는 게 SBS까지. 요 5개 방송국에서 주로 보세요. 그 집회 참석해 있는 시민한테 붙잡고 인터뷰를 하는데 주로 민주당 집회할 때는 청년, 여성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국힘 집회할 때는 남성한테 인터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언론이 갈라치기를 해요. 그리고 국힘 집회는 남자한테 인터뷰했다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 가결 주장하는 쪽 거기서는 여성한테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돌려 찍을 때도 여자 많은 쪽을 찍어 일부러. 그리고 남녀 갈등을 더 부추겨. 왜 부추길까? 한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면 안 부추기지 않겠어요? 오히려 일로 붙어 여기가 더 많아 이럴 거 아니야. 옛날에 박근혜 탄핵될 때 촛불 집회 봐봐요. 그때 생각해보면 광화문 정문에서 시청 청사인대까지 그 빌딩 꼭대기에서 쫙 훑으면서 300만이 모였습니다. 500만이 모였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 까득한 촛불 보여주면서 우와 이게 대세다 막 이렇게 가잖아. 요즘 안 그래. 요즘 안 그래. 요즘 안 그래. 이게 남녀 갈등을 계속 부추겨요. 아니 이러면은 누가 장가가고 시집가? 좀 하지 마. 서로 사랑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갈등을 부추겨? 이 부추기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둘 다 좀 많이 불안하구만. 그렇잖아요. 국힘에서는 남녀 갈등을 막 부추기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는 안 부추긴다. 그러면은 아 민주당 쪽 유리하네. 반대면은 아 국힘 쪽이 유리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쯤 되니까 청년들이 왜 이렇게 다 뛰어나갖고 이렇게 외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윤석열 사형을 주장했던 근거가 무엇이냐? 계엄은 계엄인데 명분 없는 계엄이라서 윤석열 사형을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명분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명분을 밝히지 않았을 뿐 너무 시급해서 사람들한테 딱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라고 밝힐 수 없는 어떤 모종의 어떤 그 솔직히 잘 납득은 안 되지만 뭔가가 있었다면 그게 있었다면은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수많은 청년들 특히 국힘 쪽 집회 나오고 있는 솔직히 저는 전환길은 아휴 이상해 이 양반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 그 광화문파 저는 정광훈도 싫어요. 또 공교롭게 둘 다 전씨야 또. 이 양반들은 이상해. 그러니까 대가리가 이상해 지금. 대가리는 이상한데 몸통이라 그러니까 핵심 같다. 수족이라 그러나? 그럼 너무 또 밑바닥 같은데. 아무튼 거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뭔가 있으니까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뭐가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좀 모르겠다.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전환기는 오히려 지금 대권 꿈꾸는 것 같아. 지금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갔어 이 사람.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냐 진짜. 전환길이 대통령 되면 진짜 이민 가야 된다 이민. 그냥 나팔수지. 잠깐 써먹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약간 흔들려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하도 듣고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가? 이렇게 제가 팔랑귀라서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헌재 판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다고 해서 헌재에서 판결을 한 거지 팩트를 체크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뭘 말을 잘 못할 것 같다. 그쵸? 전환기는 그냥 잠깐 쓰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소년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얼마 못 가. 오히려 정광훈은 뿌리가 깊어요. 이명박 때 박혀가지고 하부 조직에서 활동을 오래 했어요. 정광훈은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뭐 잡아 넣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 아니면은 또 정광훈의 후계자들도 있고 많이 있고 정광훈에 비빌 게 못 되고 지금 그냥 순간적으로 정광훈 쪽에서 대안을 제시를 못 하니까 하던 소리만 계속 하니까 그리고 국민 비호감도도 되게 높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힘을 못 쓰고 대안 세력으로 소년보 전환기를 나왔는데 잠깐 쓰다 버리는 거다. 뭔 대권이야 대권. 혹시나 전환길 대통령 어쩌고 그쪽에 좀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계엄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명분이 있다는 가정하에 있으면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거고 명분 없으면 무조건 가결이죠. 그리고 솔직히 야당도 할만해. 뭐 정권 뭐 한두 번 주고받아 이제 뭐 옛날처럼 무슨 김대중 처음 대통령 될 때처럼 뭐 야당 되면 망하는 것처럼 막 그럴 거 없잖아. 나 그때 신한국당 당원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어떤 분위기였냐면 노무현 대통령 될 때 나라 망하는 분위기였어. 우는 사람 천지 빽깔이었어 진짜. 이회창 낙선 확정되고선 진짜 사람들 울어 막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어. 범기 일으키고 막. 지금 안 그래. 지금 뭐 노무현도 했고 김대중도 했고 문재인도 했고 뭐 어렵기도 하고 뭐 고난도 있었지만 그럭저럭 그냥 지나가. 야당들 할만하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 가결되고 조기 대선을 한다면 뭐 보나마나 야당이 될 것 같은데 할만하다. 괜찮다. 그놈의 무슨 뭐 고려 연방 뭐 아이고 진짜 지만원 뭐 이런 양반 뭐 윤서인이 뭐 하지마 이거 너무 낡았어 이거 진짜. 2년 쉬다 다시 일하는 거죠. 그렇더라 괜찮아. 저는 홍준표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준표 형이 이번에 나오시면은 찍을 겁니다. 2번 홍준표 나오면 찍을 거예요. 제가 1번, 2번은 죽어도 안 찍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거 찍고 죽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준표 형이 판따까리 하실 인물이라고 봤었는데 제가 눈이 삐꾸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아버지랑 등지고 살거든요. 근데 그래도 핏줄은 천륜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가 진짜인지 뻥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홍준표랑 동문이다. 선후배 사이다. 밥도 같이 먹고 했다. 자랑을 많이 했어요. 자랑을 많이. 그리고 저는 홍준표를 실물로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있긴 있지. 뭐 당협 뭐 이게 전당대회 뭐 이럴 때. 근데 정이 많이 가요. 그냥. 정은 쓰기 어려우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홉이라고 쓰면은 정이 돼요. 아홉. 정이죠? 대구로 이사 가십니까? 대구는 가고는 싶었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목수의 길님이랑 거기서 이제 교류하는 목수님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턱 자리를 잡고 목공소를 차려버리면 뭐 하자는 거야. 뜨자는 것밖에 더 돼요. 친구가 되려면 약간 거리가 있어야 한다. 옆에 차려도 경쟁 안 돼. 경쟁 돼. 그리고 경쟁이 안 돼도 서로 신경 쓰여. 그리고 제가 대구에 가 본 바 대구에서 준표 형 인기가 별로던데.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심을 많이 잃으셨어. 안 좋던데. 목공 기초반 우리는 20만 원. 저는 그 학원업보다는 판매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준표 형이 아마 제가 전에 영상 올렸던 그거 때문에 좀 많이 날아가신 것 같아요. 그 박정희 동상 세운다 그래놓고 얼굴을 준표 형으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데미지가 크신 것 같아요. 좀 많이 안 좋아하시더라고. 보통은 이제 제가 만나본 사람과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면 좀 확실하죠. 택시 타고 가면서 요즘 준표 형 어때요? 그러면 아이고 막 그냥 육두문자 많아. 아니 명색이 대구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님이 좌파일 확률은 많이 낮잖아요. 우파실 거 아니야 웬만하면. 한 서너 번 타보고선 그중에 한 두세 명이 얘기하는 걸로 모으면 대충 여론은 수집이 된다라고 봤을 때 준표 형은 민심이 많이 날아갔다. 근데 저는 인물에 대한 정이 좀 깊어서 준표 형이 국힘 후보로 나오면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걸로는 이거 다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한동훈이 국힘 후보가 될 것 같다. 뇌피셜입니다. 어디서 봤냐면은 장제원에서. 장제원 성추문이 10년 전 거예요. 10년 전 거. 2015년 건을 지금 터뜨렸다. 이거는 캐비넷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장제원은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한동훈이 이미지 깔끔하니까 우파십니까? 저는 중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탈색을 좀 해야겠네. 한동훈 가발 대머리 한동훈 이런 것도 좌파라 그러겠지. 이재명 개새끼 이런 것도 우파라 그러려네. 윤석열 개새끼 또 뭐 해야 되지? 문재인 왜 노무현 왜 죽였어요? 또 뭐 해야 돼? 정치일도 모르는데. 네, 아무튼 저는 중도를 추구해요. 네, 장재원은 뉴라이트의 핵이에요, 핵.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몰락이냐, 아니면 뉴라이트에서 꼬리를 자른 거냐, 장재원을 그냥 하나 내준 거냐는 모르겠으나, 뉴라이트에서 핵심적인, 중추적인 인물 하나를 버려야 될 정도로 지금 국힘은 심각해요. 그건 확실해요. 되게 위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 장재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탄핵 여부에 따라서 어쩌면 윤석열까지도 정리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대세를 잡고 정권 연장을 노린다? 말이 되나? 나는 이게 뱉어놓고 내가 한 말이 말이 되나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우리나라 핵폭탄 보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이제는 못 만든다. 안 돼. 미국이 허락해주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핵 만들어서 뭐 할 건데? 우리가 핵 만들어서 뭐 할 건데? 우리나라는 핵을 박정희 때 반드시 만들었어야 한다. 여기 얘기 빠르게 정리하면 저는 한동훈이 국힘 후보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100% 확신은 못합니다. 한동훈이 국힘 후보가 돼서 장제원과 윤석열, 김건희까지 정리를 하면서 통합을 시켜갖고 국힘 후보로 서서 대권을 노린다. 이재명을 이기고 한 0.1% 차이라도 이겨갖고 국힘 정권 연장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힘은 옛날부터 라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이렇게 주류가 계속 바뀌어왔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한동훈 개인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홍석현이 가입돼 있다고 봅니다. 홍석현. 그래서 JTBC 뉴스를 좀 보셔라. 얘네가 좀 향후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을 드러낼 때가 많아가지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얘네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은 박통이 만들고 갔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김재규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음모론인데요. 박통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자 어느 정도 진척성을 보이자 미국에서 당시 우리나라 주한대사로 와 있던 글라이스틴을 통해서 김재규랑 딜을 받고 네가 정리해 그리고 입을 닦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만들고 나면은 통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거 단순히 저 혼자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거고 그래서 전두환은 여기서 김재규로 감시하고 통제했어야 하는데 실패했죠. 전두환은 사용이에요. 그래서 급히 김재규 잡아서 감금,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이등병으로 전역시키고 그러면서 요걸 면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두환 세력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건 배신이라고 하긴 뭐해. 사실 뭘 어떻게 하겠어. 솔직히 박통을 버렸다고 할 수는 없어. 사실 박정희가 한국교회를 되게 아끼고 좋아했던 게 박정희가 밀었던 새마을운동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사업으로 가담을 해서 같이 굴린 게 있단 말이죠. 새마을운동을. 지역 구석구석까지 전파되기에는 교회만한 조직이 없잖아요. 전국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박정희랑 굉장히 친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조찬기도회 만들고 박정희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야. 근데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지.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걸 전도환도 이어받았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딜을 받고 거기에 이제 일부 잔존 친일 세력이 이제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셋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뉴라이트. 참 애석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버지도 한때 그래서 자기 비판 성향이 커요. 제가 보수를 깔 때는 자기 비판은 하겠으나 자 부정은 안 하겠다. 이것까지 하면은 너무 없어 보여. 그래서 자기 비판만 할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가져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겠죠. 저는 한여름밤의 꿈님 말에 동의해요. 근데 박정희 가져가게 냅뒀을까? 내가 박통 같으면은 3개 만들고 우리 2개 만들었는데 아유 이걸 다 가져가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2개를 주고 하나 있지롱 이럴 것 같아. 미국이 이란 핵 도와준 예시 때문에 지금 정세를 이용해서 혹시 하는 의견들이 아주 약간 나오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적어도 트럼프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대우를 좋아해요. 대우. 근데 대우가 없어져서 좀 애석하긴 한데 트럼프가 대우랑 되게 친했었거든요. 어차피 해구산국이라고 하면서 가져갔을 듯합니다. 그럴 거예요. 온갖 이유를 대면서 가져가겠지. 트럼프는 한국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중국 싫어하고 일본은 완전히 무슨 사람 취급도 안 해줘. 개로 봐. 일본은 되게 우습게 보고 한국을 그나마 좀 나랑 옛날에 친했던 뭐 친구들 사는 나라 이렇게 봐서 한국을 좀 우대하긴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핵을 허할 것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트럼프의 핵관념은 무엇이냐? 트럼프가 꿈꾸는 핵은 미국만. 다른 나라 다 핵 포기. 미국만 핵. 이게 트럼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나라 핵을 미국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그럭저럭 유지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나라에다가 이렇게 억제를 하진 않잖아요. 저는 중국에다가 지금 왜 이렇게 세게 나오나 결국에는 시진핑 못 살거든요. 그거 다 받아들이면서 관세 쳐맞고 못 살아요. 그러면 시진핑은 이 밑에 있는 조직들한테 쿠데타로 죽겠지. 나라가 몰락을 하면 정권부터 자빠지니까. 그러면 결국에 트럼프는 그쯤 갔을 때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풀어줄 테니까 핵 없애 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트럼프는 3년 반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버텨보자 3년 반만 버텨보자 이건 거지. 그렇게 봅니다. 그냥 제가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살아있었으면 가능성은 있죠. 김우중이 참 아쉬워. 김우중이 트럼프랑 엄청 친했거든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김우중이 도와줬어. 그래갖고 트럼프가 한국을 좋아해. 근데 김우중이 IMF를 터뜨리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막. 트럼프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한남동인가? 뭐 트럼프 타워 지었잖아요. 트럼프가 한국에 정이 많아 정이. 근데 친구라고 그래서 대우를 좋아하는 대우가 공중분해되는 바람에 아니 좀 현대랑 친하고 삼성이랑 좀 친하지 왜 하필 대우랑 친해가지고 좀 안 좋게 됐는데 어쨌든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다. 네. 김우중 회장이 있었으면 아마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국으로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 게 한남동인가? 뭐 그거고요. 이태원인가? 거기다 아무튼 처음으로 졌고 이제 연장해서 더 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트럼프가 작정하고 들어와서 진 게 하나가 그게 상징적인 거죠. 에이구, 현대랑 진행했으면 진짜 윈윈이. 근데 어떡합니까? 대우가 세계 경영을 외치고 뛰어나갔으니까. 대우랑 SK가 전 세계로 뛰어나갔어요. 삼성이랑 현대는 우리나라 1등이니까 자동차 팔고 전자제품 팔면 되지. 너 TV 1등 나 차 1등. 좀 안주한 면이 있어서 해외로 안 뛰어나갔고, 그리고 현대는 또 워낙에 조선업을 하니까 배를 만드니까 전 세계 망이 있는데 그걸 왜 안 뛰어나갔나 몰라 진짜. 우리 전 세계 1등 배 조선회사 할래 이러면서 좀 안주했다. 정주영 회장이 그건 좀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후발주자 SK, 대우 이런 데가 이제 1등 하기 위해서 세계로 뛰어나갔다가 이제 IMF 터뜨리고 그래서 IMF 터트린 것 때문에 더 안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계 함부로 못 뛰어나가고. 근데 뭐 워낙에 똘똘하신 분들이 모여갖고 결정하는데 저 같은 학고 중소기업 과장 딸이가 뭘 알겠어요. 어떤 위대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서 그랬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송은 노가다 용역 한밭집 점심 먹고 옆에 쪼그려 앉아갖고 담배 피면서 나라 걱정하는 것 같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곰방 뛰면은 그런 아저씨들 많이 봤거든요. 곰방 한 대가리 쳐갖고 9만 원 받으러 와가지고 배 벅벅 긁으면서 늘어진 러닝 셔츠 입고선 담배 피면서 한밤에서 뽀린 막걸리 그거 몰래 이렇게 마시면서 나라 걱정해. 이명박이 그거 말 이러면서 나는 옆에서 이제 빵 얻어 먹으면서 함부로 말은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명박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데요 그 말은 못하고 저 좌빨 새끼 막 이러면서 에휴 그 아저씨나 나나 참 공사 아저씨들 슬슬 모이지.